안녕하세요. 지방시 양과자입니다. 오늘은 체온을 올려서 면역력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체온이 낮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신경 쓰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체온이 내려가면 면역세포의 활동성이 떨어져서 암을 비롯해서 온갖 질병에 걸리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암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 쓰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체온입니다. 다음에 암 예방을 위해서 신경 써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오늘은 체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도 떨어지지만 몸의 각종 효소작용들도 둔해지게 됩니다. 우리 몸은 기능을 유지하는데 정말 엄청나게 다양한 효소들이 관여하고 있는데요. 이 효소들이 적정 활성 온도가 36도에서 37.5도입니다. 이보다 낮아지면 반응 속도나 기능이 떨어지게 돼서 체내 대사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체온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요즘 있죠. 요즘 코로나19로 온도 체크가 일상이 되었는데요. 보통 피부 체온을 측정합니다. 몸 안쪽의 심부 체온보다 1도 가까이 낮게 나오게 되는데요. 피부 체온으로 36.5도쯤 되는 상태라면 우리 몸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35도 정도의 저체온인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체온을 잴 때 높게 나온 것만 유심히 보지 마시고 너무 낮게 나오고 있지 않은지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체온인 이유가 추운 환경 때문은 아니겠죠. 그럼 원인이 뭔지 체온을 올리는 7가지 방법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평소 체온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7가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중에 6가지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몇 가지나 실천하고 계신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땀을 흘릴 정도의 운동. 운동은 살 빼는 측면으로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온전히 신체 건강 유지 측면에서 운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운동은 적정 체온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추운 날씨에서도 밖에서 막 힘쓰는 뭔가를 하게 되면 더워지면서 두터운 외투를 막 벗게 되죠. 체온이 올라가서 그러는 건데요. 이를 운동으로 하면 하루에 30분 이상 유산소하고 무산소를 병행해서 하면 효과가 가장 좋다고 하고요. 등에 땀이 차고 옆 사람과 말을 할 때 좀 숨이 찰 정도의 중간도 운동이 좋다고 합니다. 운동으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혈액순환도 원활해져서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육량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근육은 기초대사량을 늘리는 역할을 하고요. 기초대사량 대부분이 체온 유지에 쓰이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높아지면 적정 체온을 유지하기가 쉬워집니다. 체온을 올리는 2번째 방법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하는 것인데요. 이건 역시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올려서 체온 유지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에너지로 전환되도록 하는 효소들을 돕는 작용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비타민과 미네랄을 평소 음식으로 잘 섭취해줘도 좋고요.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은 이런 영양소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되도록 그런 식품은 적게 드시고 만약에 드신다면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고요. 또한 정제 탄수화물인 밀가루나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같은 경우는 대사를 하면서 우리 몸의 미네랄과 비타민들을 많이 고갈시키기 때문에 이런 음식은 되도록이면 적게 드시는 것이 체온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째 방법은 하루 한 번 이상 명상이나 심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명상을 하면 몸이 이완되기 때문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간의 균형을 맞추게 해줘서 체온 조절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게 한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로 인해 지나치게 활성화된 교감신경이 가라앉게 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자율신경계가 안정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명상이 만약에 어려우면 심호흡도 도움이 되는데요. 저는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느껴질 때마다 심호흡을 합니다. 조금만 몸이 긴장된다고 느껴도 저는 이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꽤나 효과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들이마시는 숨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긴장을 유발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코로 들이마시고 숨을 참습니다. 그리고 내쉬는 숨은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을 이완시키기 때문에 천천히 오랫동안 끝까지 내뱉는 방법입니다. 체온을 올리는 4번째 방법은 반신욕이나 족욕인데요. 반신욕과 족욕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체온 유지에 간접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냅니다.
저는 온욕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원래 목욕탕이나 온천, 찜질방을 진짜 좋아했는데요. 코로나19 이후로 갈 수가 없어서 집에서 온욕을 자주 하게 됐습니다. 컨디션이 좀 안 좋다 싶거나 좀 몸이 약간 으슬으슬 좀 춥다고 느낄 때 저녁에 저는 온욕을 하고 자는데요. 반신욕이 혈액순환에 좋다고 하는데 저는 반신욕은 좀 잘 못하겠고 그냥 몸을 좀 계속 담그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욕조에서 몸을 완전히 잠그는 온욕을 자주 합니다. 집에 욕조가 없으신 분들은 나 혼자 산다 해서 헨리가 1인용으로 나온 튜브로 만들어진 욕조에서 온욕을 하는 게 나오는데요. 그 튜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만약에 욕조가 없는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저거 사야겠다 싶더라고요. 물량도 좀 적게 들어가고요. 혼자 딱 온욕을 하기 좋은 사이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인지는 제품 URL 찾아가지고 영상 더보기랑 댓글 상단 고정으로 이 제품 남겨줄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혹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족욕을 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족욕기도 사실 사려고 하고 있는데 온욕이 물의 양도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족욕으로 대체해도 좋겠다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욕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족욕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피로도 풀리고 체온도 올려서 면역력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질 좋은 수면인데요. 이것 역시 자율신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잘 자야 자율신경의 균형을 유지해서 체온 조절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긴장할 때 교감신경, 이완될 때는 부교감신경이 지배한다는 걸 많이들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두 가지 자율신경은 일정 리듬에 따라 교대를 하게 되는데 이 교대를 잘 시켜줘야 신진대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지면서 체온도 잘 유지됩니다. 그래서 밤에는 교감신경이 흥분하지 않게 최대한 애쓰는 것이 필요하고 일정 시간에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전에 저는 밤에 일을 계속 한다거나 긴장감을 유발하는 넷플릭스를 밤에 본다거나 막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최근에 타액 호르몬 검사 이후에 제가 밤에 교감신경이 너무 우세하다라는 것을 보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감신경 안정에 좋은 미네랄 섭취와 밤의 이완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명은 좀 어둡게 가능하면 노란불도 좀 켜놓고요. 긴장을 유발하는 프로그램은 되도록 안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온을 올리는 여섯 번째 방법은 금연이고요. 과도한 흡연은 말초동맥 혈관을 좁게 만들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체온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체온을 올리는 마지막 일곱 번째 방법은 따뜻한 음식이나 체온을 올리는 식재료를 먹는 방법인데요. 커피를 주문할 때 얼죽아라고 얼어 죽어도 아이스라는 분들도 계시고 뜨거운 음료나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몸에 열이 많아서 그렇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체온을 좀 올려주기 위해서는 따뜻한 물이나 차 그런 것들을 좀 자주 섭취하고 체온을 올려주는 식재료인 생강이나 고추와 같은 그런 음식을 섭취해주면 좋거든요. 저는 생강차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생강차도 설탕에 절여진 그런 차를 드시면 우리 몸에서 설탕이 대사되면서 미네랄을 다 고갈시키기 때문에 체온 유지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럴 바에 저는 안 먹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설탕 역시 또한 암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식재료죠. 그래서 그건 또 다음에 또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생강차 같은 경우 저는 생강만으로 짠 그 즙을 파는데요. 그걸 구매해서 뜨거운 물에 희석한 후에 꿀 같은 걸 약간 타서 마시거나 이렇게 아니면은 그 방탄커피에 넣어 먹곤 합니다. 방탄커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훨씬 또 지방도 잘 태우면서 몸이 후끈 달아오른 느낌을 더 받을 수 있고요. 물론 맛도 좀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제품인지는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 상단 고정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체온 올리는 방법 7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보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왜 체온이 낮아진 사람들이 많은지,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많은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현재 운동하고 명상 빼고는 다 하고 있고요. 이사를 오고 나서 아파트 헬스장이 문을 안 열어서 기다리다가 벌써 1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야겠다 하고 있고요. 명상은 아직까지도 저에게는 좀 어렵지만 이건 역시 올해는 호흡수를 세는 간단한 명상이라도 저녁에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위에서 몇 가지 해를 하고 계신가요? 궁금하니까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7개 중에 하고 있지 않던 1개라도 추가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면역력에 매우 도움될 것 같으니까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영양제 하나로만 면역력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인지해 두시고 우리 생활 속에서 이렇게 다방면으로 면역세포를 지원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